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지금 이제 부가축 형태가 질문이 들어와서 이제 찾다 보니까 아, 경로를 일반적인 2D 형태를 이제 로타리 형태로 변환하는 기능과 그 형태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부가축 형태의 면 방향처럼 면을 따라가는 경로 생성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솔리드 파일을 지금 바탕화면에 있는데요. 자, 이것을 마캠 X9에다가 드래그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그 대상은 원통형의 이제 나선식으로 헬리컬 형태로 홈이 파져 있는 형태인데요. 음, 자, 지금 이렇게 모델 형상이 불러와졌고요. 등각 보기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상이고요. 여기 폭은 측정해서 다이나믹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한번 면을 찍어 볼까요? 다이나믹 기능이 엣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면으로 바꾸고, 자, 찍어서 보니까 이제 R 값이 반경값이 5로 나와 있죠. 그래서 10파이짜리 그 볼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기는 되는데, 자, 그렇게 하면 이제 가공면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은 좀 작은 파일을 가지고 황석 개념에서 한 8파이 볼을 가지고 제거하고, 그리고 한 4볼 정도 되는 공구를 가지고 이 그 면을 면 방향 가공처럼 따라가면서 작업하는 형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를 하려고 하는데요. 원점 위치, 그래서 이동해서 원점으로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원점, 이 솔리드의 센터 부분을 원점으로 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옮겨 놓고요. 그리고 지금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게 그 이 원통형의 그 엣지 부분 있죠. 이 엣지 부분에 이제 커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커브에서 그 엣지 부분을 이제 선으로 생성시켜주는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리기에서 커브에서 모든 끝단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솔리드의 면을 곡면처럼 선택하려면 여기 솔리드 선택 활성화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셔서 면만 선택되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 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엣지에 지금 커브가 생성이 되는데 음, 선의 두께를 약간 두껍게 하겠습니다.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색깔이 지금 초록색 깔이라서 똑같네요. 자, 솔리드를 일단 선택을 해 보시고요. 전 지금 선택 색깔을 파란 색깔로 좀 바꿔놨는데 이 상태에서 반전을 하시고 히든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생성된 엣지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다이나믹 회전 기능에서 약간 돌려보죠. 어, 지금 여기 있는 원은 지금 원통의 직경을 얘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도 하나 원이 생겼는데 얘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고요. 삭제하도록 하고, 자, 다이나믹 회전 기능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한쪽이고 여기 부분도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그 윤곽 가공을 원통 형태로 좀 말려고 하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두
커브 가운데에 중심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들을 그 롤 기능을 이용을 해서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해서 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체인 기능으로 얘를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것은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것을 위로 올리는 거거든요. 위로 올리면은 이제 원형으로 바뀌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평평한 부분을 이제 원형으로 한 거. 이게 이제 롤 말았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은 지금 말려 있는 대상을 평평하게 했다. 이게 이제 펼친 거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펼치는 걸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회전축, 회전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회전축이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X축입니다. 그래서 X축을 선택하시고, 그다음 방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CW, 시계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이 원통의 직경 부분을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그 변경을 할 때, 지금 말거나 펼칠 때 그 각도의 정밀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0.5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위치를 이동할 때, 나중에 이제 약간씩 조절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지금은 0으로 해서 작업을 하겠고, 그리고 이제 펼칠 때 형태,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될 거냐인데요. 지금 직선하고 원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많이 쪼개진 형태로 생성이 되긴 될 텐데, 이대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닫기를 하시고 일단은 펼치겠다 체크하시고 X축 시계 방향 여기는 47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도는 0.5 그리고 여기도 그대로 두고 여기서 속성을 좀 바꿔보죠.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보라 색깔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내가 밑에 가서 지금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체인 방향 때문에 그런지 밑에가 생성되네요. 다시 체인을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체인을 여기서부터 선택하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그 위에 방향으로 향할 수 있게 좀 수정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말려있던 대상이 펼쳐졌죠? 자, 펼쳐졌는데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이 두 개의 직선의 가운데 있는 센터선이 좀 필요해요. 센터선이 필요해서 지금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퀵 마스크 기능을 이용을 해서 색상을 보라 색깔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서 히든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것만 보이게 하고요. 자, 평면 보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이제 가운데 있는 선을 좀 필요로 하는데요. 지금 직선 대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원을 생성하기 위해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을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지우겠습니다. 지웠으면 여기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이제 이 부분에 근사한 원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원을 생성할 때 이제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걸 스플라인으로 만들어서 거르기를 해서 원을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원에서 3점원 그리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세 점을 찍어서 이렇게 근사하게 원을 이렇게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 원래 있는 것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수정해서 트림에서 트림에서 점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한번 연장해 보죠.
자, 이게 이제 서로 겹쳐야 되는데 겹치는 부분이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리기에서 여기 법선 그리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대상의 법하고 이 센터점을 지나는 법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려지고 두 요소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요. 이 대상은 지우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그리기에서 원호에서 중심점, 이 센터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트림 기능에서 세 요소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정확히 두 직선의 끝점에 일치하는 원이 생성이 됐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원호 형태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3.5 그리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지워주시고 트림에서 점 기능으로 좀 늘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점 법선 그리기, 여기 센터를 지나는 법선을 그리겠다. 트림 기능에서 두 요소를 가지고 자, 지금 이 두 개를 트림을 하려고 하는데요. 트림이 안 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이런 경우가 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체크할 부분은 그 도형의 Z값이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고 측정을 해보시면 F4죠. 해보시면 Z값이 약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모드를 선택해서 이동해서 투영 이동 기능으로 Z0으로 다 이동을 시켜 주신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건 삭제하시고요. 여기다가 원 그리기에서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려주시고 얘도 트림 기능에서 세 요소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선은 좀 필요하겠네요. 자, 지금 상태에서 이제 두 점선 그리기를 이용을 해서 그리기, 직선, 두 점선 그리기. 여기 센터점에서 중간점에서 여기 중간점까지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필요한 게 이제 얘거든요. 얘를 이제 다시 말겠다는 겁니다. 이동해서 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이제 이거는 펼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말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름은 47, 시계 방향, 나머지는 똑같이 하시고, 자, 여기는 이때는 스플라인으로 체크해 주세요. 왜냐면 이걸 말았을 때 직선이나 원으로 말게 되면 아주 무수히 많은 어떤 이제 쪼가리 형태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럼 작업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으로 스플라인 형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이 됐나? 자, 그러면 얘가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중심에 선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어, 그 이제 면 가공을 할 때도 활용을 할 거고요. 윤곽 가공을 이제 롤 기능으로 말 때도 참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예, 일단은 이렇게 하고 센터선이 그려졌고, 그쵸. 일단은 이제 경로를 생성을 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말아 놓고요. 경로를 생성하기 전에 체크할 부분이 이 대상의 시작점이 그러기에서 여기에다가 그 점을 하나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점을 생성을 하시고 이 점 위치를 지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측면 보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측면 보기를 했을 때 이 점의 위치가 여기거든요. 이 점의 위치가 정확하게 90도가 아니에요. 이걸 90도로 해놓고 하는 게 작업하는 게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 각도가 얼마 정도 틀어졌는지를 보고 전체적인 도형을 좀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각도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작업 평면을 우측면으로 하고요. 그리고 3D를 2D 형태로 상태바를 바꾸고요. Z값을 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기에서 직선 두 점선에서 원점을 선택해 주시고 이 점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생성이 되죠. 일단 F9를 눌러서 축 표시는 안 보이게 하고요. 여기 생성된 이 직선이거든요. 이 직선이 90도가 아니고 약간 틀어져 있죠. 그래서 이 각도가 얼마인지 측정 기능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점이 선택되어 있네요. 얘를 선택해서 보시면 각도가 92.945 각도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90도를 빼면 2.945라는 각도값이 나오는데요. 그 2.945라고 하는 각도값만큼 회전 이동을 시켜서 원위치로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일단 복사를 해서요. 자, 메모장에다가 일단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일단은 지금은 삭제를 하고요. 삭제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다시 도형을 좀 이동을 시킬 거거든요. 기준을. 아까 각도 값은 제가 체크를 했고요. 자, 그러면 히든 기능으로 다 보이게 한 다음에 자, 작업 평면이 지금 우측면으로 되어 있는지는 F9를 눌러봐야 되겠네요. 우측면으로 지금 되어 있죠. 평면에서 우측면으로 되어 있는지 Alt F9 눌러야 되겠구나. Alt F9 눌러보시면 여기 있는 게 이제 작업 평면이죠. 작업 평면 Z축 방향이 이제 우측으로 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작업 평면이 우측면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대상을 이동해서 회전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회전을 시킬 건데요. 센터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시키겠다. 각도 값은 몇 도냐 물어보는 건데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볼까요? 들어가네요. 그래서 90도를 빼고 그리고 각도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건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945라고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 직선이 똑바로 90도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 대상을 이제 그 롤 기능을 이용해서 펼칠 거거든요. 일단은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동해서 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얘를 펼치겠다. X축으로 표준축으로 해서 얘는 47이라는 직경값으로. 자, 근데 펼쳤는데요.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서 시작하고 있네요. 그래서 평면 보기를 해보면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서 시작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펼치고요. 자, 얘를 가지고 윤곽 가공을 경로를 생성을 해보죠. 공구는 8파이짜리 볼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안함으로 체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깊이 가공은 1mm씩 작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입폭기는 끄고요. 일단 측면 가공 됐고, 연결 조건에서는 제로 상단은 0으로 하고요. 가공 깊이는 -4까지 하겠습니다. 이때 로타리 축, 여기서 축 대체 선택하시고 Y축을 회전축 형태로 바꾸겠다. CW 시계 방향으로 하겠다. 여기는 47로 하겠다. 그 다음에 풀기 체크 끄면 이제 말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경로가 생성이 되는데요. 경로를 확인해 보는데 얘가 시작을 여기서 하고 있네요. 우측면 무게에서 보면 90도만큼 지금 틀어진 상태에서 이동을 하고 있네요. 우리가 원래 원하는 것은 지금 여기는 180도라고 치면 90도 근처에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90도만큼 롤 기능을 펼칠 때 약간 이동을 마이너스 90도만큼 이동을 시켜서 롤 기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로를 안 보이게 하고 자, 지금 이 대상을 가지고 경로를 생성했을 때 자, 경로가 보이는 걸 보면 우측면 보기를 해서 보시면 그 경로가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경로가 우리는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니까. 그래서 90도만큼 마이너스 90도만큼 롤 기능을 각도를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 바꾸기 하고 이 대상을 가지고 경로를 생성을 했죠. 생성을 했는데 그 경로를 안 보이게 하고 이 대상을 이동해서 롤 기능으로 펼칠 때 자, 얘를 펼쳐 보겠습니다. 자, 펼칠 때 어떤 조건이 있냐면 롤 펼치겠다. X축으로 회전축으로 하고 그리고 시계 방향 여기는 47이라는 값을 가지고 펼치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펼치게 되면 현재 이것하고 똑같은 대상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 각도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90도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처럼 이제 90도만큼 그 돌아가는 형태에서 펼쳐져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경로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체인을 방금 생성한 이걸로 다시 체인을 걸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고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자,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되죠.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경로가 내려갈 때 이 지점에서 내려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작업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이 경로가 되겠죠. 맨 마지막 경로. 맨 마지막에 그 전이겠네요. 맨 그 전 경로가 지금 현재 이 위치를 보시면은 이 위치가 지금 8파이짜리 볼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10짜리로 지금 홈이 파져 있는 형태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mm 정도의 지금 간격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닥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1mm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사 개념에서 면을 따라가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를 이 부분이죠. 여기 부분을 제거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뭐 거친 절삭 개념으로 해서 경로를 생성을 했고요.
자, 그럼 얘를 한번 무의가공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가공을 하기 위해서 재료 설정을 해 볼 텐데요. 재료 설정은 원통 형상으로 재료 설정을 하겠습니다. 축은 X축이고요. 그리고 직경값은 47이 되겠죠. 그리고 길이값은 여기에 이제 S 두 점간 거리로 체크를 하셔서 이 솔리드 엣지의 센터, 이 엣지 센터에서부터 여기 센터까지의 거리 110이 나오네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향이 이렇게 가 있으니까 재료 설정에서 지금 여기 위치가 마이너스 110이다 라고 해주시면 Z가 아니죠. X가 되겠죠. 그러면 재료 설정에서 여기는 0이 되겠고 X값이 마이너스 11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재료 설정이 되게 해 놓고요. 얘를 모의 가공을 체크해서 모의 가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8, X7부터 해서 모의 가공 기능이 좀 보기 좋게 바뀌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워크피스라고 하는 것을 켜보면 워크피스는 현재 작업 화면에 있는 모델링 형상을 렌더링을 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절삭된 부위 색깔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체크하시면 되겠고, 현재 툴에서 홀더나 샹크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요. 홀더나 샹크는 화면에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숄더까지. 자, 이런 상태에서 플레이를 눌러보시면 공구가 지금 아까 가운데 생성한 커브를 따라가면서 경로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까지 진입하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측면에도 한 1mm 정도의 여유가 남게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면이 거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삭 차원에서 제거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 가공 여유가 얼마 정도 남았는지 여기 베리파이 검증에서 단면 보기 XZ 단면 보기를 체크를 해서 돌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미절삭된 부분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부분을 이제 4파이 볼로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로는 안 보이게 하고요.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은 잠시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를 하겠습니다. 재료 설정도 화면에서 좀 끄겠습니다. 화면에는 필요한 것만 띄워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틀어볼까요? 이렇게 틀어놓고 가공 경로 부분에서 여기 다축 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얘를 체크하시고 다축 가공 중에서도 이제 와이어 프레임 형태에 보시면은 멀티 커브에 평행하다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곡면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커브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하겠다. 커브와 평행한 형태로 경로를 생성하겠다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자, 이 기능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4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공구 선택을 눌러서 4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공구 번호는 일단 뭐 나중에 수정하는 걸로 하고요. 가공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커브를 선택을 하고 드라이브 곡면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죠. 자, 커브 선택 부분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할 건데요. 자, 커브는 이제 시작하는 부분, 체인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경로도 시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여기 체인을 이쪽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서 지금 파란 초록 색깔로 된 화살표를 보시면 지금 이게 경로가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진행하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 커브는 얘를 선택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외곽에 있는 이 부분과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 그 사이에서 어떠한 대상을 옵셋한 형태로 경로를 생성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체인을 얘를 또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게 되면 체인 두 개가 선택이 됐고요. 드라이브 공면을 선택하시오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드라이브 공면도 아까 그 체인을 선택한 순서대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공면을 선택을 하는데 현재는 공면을 선택하는데 그냥 솔리드를 선택하시면 전체가 선택되기 때문에 솔리드 선택 기능에서 이제 공면만, 면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지금 이거죠. 솔리드 선택 활성화. 얘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끝단 면 바디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면이 있고 바디가 있는데요. 바디는 체크는 끄시고 면만 하나의 면씩 따로따로 선택하는 기능, 이 면 선택을 체크하시고 내가 원하는 작업하려고 하는 면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는 설정을 클릭했을 때 하이라이트 면 선택을 파란 색깔로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색깔이 파란 색깔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면을 선택했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완료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상 공면 옵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됐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영역을 작업할 때 내가 선택한 끝단을 가지고 양 끝단의 그 시작과 끝 지점으로 하겠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코너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경로가 서로 겹치는 부분을 좀 트림해서 깔끔하게 하는 걸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텝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뭐 왕복이 있는데 얘를 나선으로 체크하시고 스텝 방향 전환을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방향 절삭 방향인데 한 방향 절삭 방향 하향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 시작점은 됐고요. 그리고 그 공차는 100분의 1 정도 주고 스텝 간격은 0.2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플러스 부분을 클릭을 해서 뭐가 있는지 한번 클릭을 해보죠. 자, 여기는 이제 서로 끝단이 0.1 정도 떨어져 있어도 그냥 연결된 것처럼 인식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체인 공차, 이것도 기본 값으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선 가공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파이럴 실행을 할 때 이렇게 할 건지인데요. 이거보다 이게 더 급속 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좀 깔끔하게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 각도 거리로 체크하시고 기본값 10도로 그냥 10으로 하겠습니다. 라운드 코너는 됐고요. 여유값도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다음 공구축 컨트롤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부가축 형태 XYZ에 X의 부가축 A축을 사용하는 형태를 쓸 거니까 얘를 사축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면 리드레그 됐고 이 각도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두도록 하고요. 측면 틸팅 각도, 각 위치 절삭 방향의 직각 그냥 기본값으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여기 플러스를 눌러 보시면은 사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축을 뭘로 할 건지 물어보는데 여기서 X축을 하겠다라고 체크를 해 주시고 공구 방향이 로타리 축 중심으로 향할 수 있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삭 방향에 관련된 틸팅 상세 조건이 있는데요. 얘는 딱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충돌 컨트롤은 일단은 이게 이제 그 대상 공면하고 체크 공면하고의 어떤 공구가 간섭이 많은 것을 체크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냥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눌러서 밑에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건 뭐 특별한 거 없을 것 같고요. 여기도 기본적인 여유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자, 연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그
경로와 경로 사이를 우리가 공구 유지하듯이 연결시키는 갭의 크기를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갭의 크기는 1로 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그냥 연결시키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드인 아웃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딱히 리드인 아웃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복귀. 자, 이때 이제 여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복귀를 할 때 이 평면으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원통의 법선 형태로 복귀를 해야 되는 거죠. 복귀를 해서 다시 평면 형태로 넘어오면서 간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평면이 아닌 원통으로 해 주시고요. 원통의 크기는 이게 원의 지름이 47이거든요. 그래서 한 60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통의 반경. 반경으로 되어 있네요. 반경이면은 한 30 정도가 될 것 같기도 한데, 한 60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면 120 정도 되겠네, 직경으로 따지면. 그다음 방향은 Z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방향. 사용자 지정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방향으로 하시고, 그 다음 여기는 원점이 이제 그 기준점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복귀에 보시면은 여기에 그 안전 영역 원통 방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원통 방향을 X에다가 1로 하겠습니다. Z는 0으로 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X축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황삭, 다음 유틸리트, 다음 머신 정의 이러한 것들은 기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것도 딱히 됐고요. 추가적인 것도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오축, 멀티축 이런 것들은 딱히 이제 매뉴얼 같은 것들이 좀 없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하시면서 하나하나 클릭해 가면서 찾아보는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하나하나 그 조건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생성되는지 확인하면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교재가 그 원서로 된 교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지금 이건 이제 경로 생성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부가축 형태의 툴패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계산이 좀 복잡해지겠죠. 근데 지금 이 방법은 우리가 이제 2D나 이제 3차원 가공에서 브랜드 가공하고 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브랜드 가공도 두 개의 체인을 가지고 두 개의 커브를 가지고 그 사이를 평행한 형태로 이동하면서 곡면이라든지 2D 형태의 어떤 가공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하고 비슷하게 유출을 했습니다. 자, 생성이 됐네요. 어디 한번 볼까요? Alt-S에서 렌더링 끄고 경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부터 경로가 시작을 했는데요. 어디 한번 볼까요? 공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 외곽에서부터 쭉 돌고 있죠. 하향절삭 형태를 취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맨 마지막에 복귀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경로가 생성이 됐어요. 처음에 저도 이걸 시작을 할 때 이런 형태로 생성이 됐으면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진입복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체인이라든지 선택하는 것 때문에 들쑥날쑥 했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을 제대로 찾아서 하다 보니까 깔끔하게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그러면 두 개의 경로를 같이 한번 모의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은 일단은 베리파이에서 끄고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아까처럼 일단은 이제 8파이짜리 볼을 가지고 윤곽 가공을 이제 부가축 형태로 대체하는 기능으로 작업을 한 거고요. 그 다음 경로는 이제 그 곡면을 따라가면서 면 작업, 3차원 3D 곡면 가공하던 형태로 부가축 형태를 취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지금 A축이 출력이 되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외곽을 이제 돌면서 외곽에서부터 안쪽으로 미저삭된 부분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만 멈춰보면, 자, 지금 보시면 외곽에서부터 안으로 조금씩 이제 제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툴패스를 한번 보이게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결과를 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제거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빨리 볼까요? 이거를 좀 올려보면 그닥 빨리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정지시키고 결과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겠다 체크를 해서 그래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빠르지 않을까. 지금 여기 있는 걸 누르게 되면 이게 이제 대상이 좀 단순하면 결과만 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좀 더 이제 그 계속해서 보는 것보다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툴패스를 한번 꺼보면 거의 깨끗하게 작업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정도로 작업이 됐고요. 워크피스를 꺼보면 작업이 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작업한 파일하고요. 그 다음에 파라솔리드 파일을 공유 폴더에다가 올려 놓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